자, 오늘 살펴볼 건 특성화 고교 전형이에요. 이 특성화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은 일단은 특성화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성화고는 무조건 되고, 또 추가로 한다면 종합고 있잖아요. 일반고인데 특성화고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있죠. 그 학교도 괜찮아요. 자, 교과 전형을 보면 선발 규모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100%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고에 비해서 내신 성적 받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특성화고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선발 인원도 제일 많으니까 일단 좋겠죠. 자, 요거 감안하고 가볼게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덕성여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쭉 뽑아왔어요. 자, 전형명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특성화고교, 특성화고교 졸업자 다 똑같은 전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쭉 가다가 고른 기회 전형이 있어요. 고른 기회 전형.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특성화고교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기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교 전형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학생들만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고른 기회 전형은 뭐냐면 고르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만학도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서해 5도라든지 서해 5도는 이 서해 쪽에 있는 5개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제일 많죠. 그리고 전형은 서류 100으로 뽑겠다. 이게 고른 기회 전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경쟁률이 어디가 세겠어요? 그냥 특성화고 전형이 경쟁률이 세겠어요? 고른 기회 전형이 경쟁률이 세겠어요? 고른 기회 전형이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상경관대에 이제 굵은 글씨를 해뒀어요. 경쟁률이 올라가요. 그럼 특성화고교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끼리만 대결을 하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제가 굵은 글씨를 하나 더 해뒀어요. 어디에요? 여기 서울시립대요. 서울시립대가 보면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이 있는데 많이 뽑기도 해요. 많이 뽑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럼 수능을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7등급, 자연계 같은 경우는 3개 과목 합이 8등급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의 자연계로 지원을 할 테니까 수능 봐서 3과목 합이 8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겠죠. 8등급 나오게. 그래서 일단 제일 어려워요. 특성화고에서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준비가. 대신, 경쟁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경쟁률보다 합격률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합격률은 올라가겠죠. 뭐만 하면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혹시나 이 중에 나는 수능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괜찮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률이 훨씬 올라가니까 수능 최저 맞췄다? 그럼 나 합격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치 평가예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치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능 공부를 조금 해왔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서울시립대 같이 수능 최저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전형 방법에 보면 다 학생부 서류 이렇게 다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이 서울 기독대만 보면 학생부가 55.1, 면접이 44.9가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학생부 교과에 면접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이 친구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학생부 기록만 갖고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수치로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면접으로 뒤엎을 수 있어 하는 친구는 여기 서울기독대 같은 전형을 선택을 하면 좋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교 모집 요강을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발 인원이 이제 정원 내 전형이고요. 자, 학생부 교과 중에서 학생부 교과 우리 아까 했었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479명이에요. 479명이고 지원 자격이 보니까 단
특성화고 종합고 과정 이수생. 보니까 여기 출신자는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 불가. 안 된대. 그리고 수능 최저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지원 자격도 안 되고 수능 최저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그냥 예를 든 건데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수능 최저 요건이 없는 경우 특성화고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수능 최저 요건이 있는 경우도 특성화고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이게 뭐냐?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이 생각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내가 특성화고 가면 내신 점수를 받기 쉬우니까 그래서 요 내신 등급을 고등급 받아가지고 고등급으로 대학을 가야지 생각하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맞아요. 내신 성적을 받기가 좋아서 학생부 교과로 갈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전형이죠. 근데 문제 뭐냐? 대학도 분명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고는 내신 점수를 등급을 받기가 힘들고 특성화고는 비교적 받기가 쉬운데 이걸 똑같이 줘버리면 불리하다는 거죠.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아까 많이 뽑는다면서요. 학생부 교과 많이 뽑는다면서요. 이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긴 하는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학 가는 목표 이유가 뭐예요? 누가 말해도 아는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안 받아준다니까? 수능 최저 요건이 있건 없건 지원 자체를 지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지원이 가능한 경우 보니까 일반 교과 이수 단위를 고려한다. 부족할 경우 0점 처리한다. 이게 돼 있는데 일반 교과 이수 단위가 있어요. 일반 교과 이수 단위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 수업 받으면 쭉 이수가 돼요. 근데 특성화고는 대부분 2학년까지만 일반 교과를 듣고 3학년은 전문 교과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과 전형은 등급을 받기 쉬우니까 선발 규모도 많아. 아싸, 학생부 교과도 100%야. 특성화가 유리하겠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때요? 특성화고에 불리해요.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딜 봐야 돼요? 종합전형을 봐야겠죠. 자, 종합전형은 보면 모집 정원의 24.5%를 뽑아요. 근데 왜 아까보다 많이 뽑지 않는데 왜 이걸 봐야 되나요? 이거요, 이거. 주요 15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이라 하면 어떤 대학이에요? 누가 말해도 아는 대학. 우리 지금 그런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서류평가 70, 면접 30 이렇게 봐요. 물론 서류 100% 보는 데도 있어요. 상위권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최상위권 8개 대학이 있죠. 요거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있죠. 여기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가 없어. 여기는 뭐만 뽑아? 종합 전형에서만 뽑아요. 종합 전형. 나 이 학교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나는 종합 전형으로만 봐야겠구나. 딱 이제 굳혔죠. 그 다음에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있죠. 여기도 종합 전형을 통해서 뽑긴 하는데, 교과 전형의 몇 배? 2배에서 최대 5배가 넘는 인원을 선발하는 거야.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최상위권 8개 대학은 교과 전형보다 약 7배가 넘는 인원을 종합 전형에서 뽑아요. 자, 지금 제가 서강대랑 한양대까지 쭉 놔뒀어요.
자, 서강대 특성화고교 졸업자, 서울대는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자. 아, 요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같은 계열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여기 다 지금 특성화고교 전형이죠. 지금 국민대랑 동국대만 고른 기회 전형이고요. 여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죠. 처음에 전체 인원 중에서 교과 전형을 많이 뽑으니까 그럼 학생부 교과로 가야겠다. 난 대신 등급이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가려는 상위권 대학, 그죠?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학생부 교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상위권 대학 가야 되잖아.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여러분들은 수시 종합 전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 나는 서류 쪽이 좀 강해. 서류 쪽이 좀 강한 친구들은 서류 100에 놔야 되는 거고, 아, 난 그 서류 쪽은 좀 약한 것 같은데 하는 쪽은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수능 공부를 좀 했어. 수능 공부를 좀 했다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도 아까 있었죠. 그럼 수능 최저가 있는 걸 보면 합격률이 쭉 올라가겠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특성화고교 전형 정시입니다. 정시. 자, 보면 세종대부터 홍익대까지 쭉 놔뒀는데, 자,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모집군을 잘 봐야 돼요. 가, 나, 다, 세 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에 한 대학밖에 등록을 못 해요. 수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6개 대학을 쓸 수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군마다 한 개의 대학밖에 쓰지 못하니까 겹치지 않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다 특성화고 전형이에요. 보면 특이한 게,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모집군이 나에만 있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나 다에 지원해야겠다 생각 많이 하겠죠. 여기가 많이 뽑으니까 이것도 전략을 잘 짜야 돼. 다 여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나에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눈치 게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출신 학과별 기준 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학과가 너무 많아요. 특성화고에 나눠진 학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년 바뀌어. 그래서 매년 시도에서 기준을 정해줘요. 요 학과는 이 대학교, 이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요런 기준을 정해줘요. 그래서, 나는 다른 과 생각했었는데 거기 못 가나요? 네, 못 가요. 여러분들이 그 교과 전형, 일반 전형으로 하면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숭실대 하면서 일반 뭐 SSU 전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다른 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을 썼는데 다른 과랑 별개의 과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 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 과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우리 과 지원했어요? 거기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제가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끝냈어요.